네, 현대인들의 고민 탈모층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주실 탈모층의 마이다스 피부과 전문의 김영진 원장님이십니다. 예. 피부과 전문이신 몰라도 얼굴이 그냥 뽀샤시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아 예. 굉장히 그 탈모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신 남성분들 많은데 원인이 뭡니까 도대체? 탈모의 원인은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거는 이제 유전에 의한 탈모가 많아서 이게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최근 이제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이제 스트레스에 의한 이제 원형 탈모 같은 것이 많이 생기고요. 또는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다이어트를 좀 열심히 하시다 보면 이제 머리가 좀 안 나게 되는 그런 이제 휴지기 탈모라는 탈모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드물게는 이제 다른 전신에 이렇게 좀 안 좋은 병들이 있을 경우에 머리가 빠지게 되는 이제 그런 탈모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지금 보기에는 다들 머리털들이 풍성하신데 머리털이 다들 괜찮으세요? 여기 어떨 땐 여기 위에 요 정수리 부분이 조금 머리털이 빠졌다가 또 좀 나면은 좋아졌다 그러고 머리카락이 좀 가늘어졌다가 좀 제가 잘 먹고 좀 쉬고 그러면 또 그러고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안 그때부터 보이니까. 다른가 봐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담배 많이 피는 사람 두피가 누렇다 그러던데. 진짜요? 저 머리 만지는 분 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이렇게 와서 머리 이렇게 보면 아, 이 사람 담배 피는구나 안 피는구나 안 돼요. 그 탈모를 이제 병이라고 생각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보통 나무 같은 경우에 이제 여름에는 이제 나뭇잎이 이렇게 울창하게 이렇게 그렇죠. 예, 나무가 많이 있고요. 가을이 되면 이제 낙엽이 지면서 이게 그 나뭇가지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겨울이 되면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되고 다시 봄이 되면 새로운 머리가 나는 그 나뭇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머리카락도 똑같습니다. 그 생장기 때에는 머리가 되게 튼튼하고 두꺼운 머리가 이렇게 자라게 되고요. 그것이 이제 퇴행기가 되면 이제 약간 가늘어지면서 얇아지는 머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휴지기가 되면 네. 더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가는 머리로 빠지기 전 단계가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 휴지기가 되면 머리가 빠져서 이렇게 새 머리가 올라오게 되는 그런 이제 모발 주기를 갖게 되고요. 이 모발 주기의 이상으로 생겨서 머리가 빠지게 되는 현상을 탈모증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기가 총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생장기 같은 경우에 평균 한 3년에서 4년 정도 이상 되고요. 요 기간이 4개월 정도 되니까 전체 기간은 3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예, 원인을 지금 아까 전에 설명을 조금씩 해주셔서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네. 그런데 저도 사실은 탈모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머리가 진짜 많이 빠지거든요. 이거를 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당김 검사가 있거든요. 네. 당김. 예, 제가 이 당겨봐요? 머리를 조금 빌려도 되겠습니까? 아, 제 머리요? 예. 예, 쓰세요. 얼마든지 쓰세요. 저 머리는 좀 빌리기가 어려운데 오늘. 재민 재민 씨 머리를 하기가 쓰세요? 편하네. 아니, 저는 머리카락이 제가 나요. 얇아서 한 올 한 올이 소중해서 얘 머리를 왜 저러니 정말. 전 소중하니까요. 제 머리는 괜찮아요. 많이 쓰세요. 예, 머리 당김 검사는 간단합니다. 예. 그 엄지와 검지손가락을 들고요. 네. 머리를 한 조금 잡는 거예요. 엄지와 검지. 예, 살짝 그냥 잡으시고요. 잡는 거예요? 한 가닥이 부드럽게, 아니고요. 예, 몇 부드럽게? 개, 한 몇 2, 30개 개를? 정도를 2, 잡으시고 30개요? 예. 좀 많이 잡고 빠지네. 그다음에 부드럽게만 당기는, 세게 당기면 안 되고요. 부드럽게. 부드럽게 당겨보는데요. 이렇게 당겨보고 다시 또 위치를 바꿔서 또 당겨보고 이렇게 해서 한 5, 6회 정도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당겼을 때 네. 머리가 하나나 2개 정도만 빠졌을 경우에는 이제 정상입니다. 그런데 네. 그렇게 당기셨을 때 당길 때마다 머리가 2, 3개가 빠진다. 이럴 경우에는 탈모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재민 씨를 그럼 재민 씨를 제가 한번 당겨볼게요. 아니 이거 왜냐면 탈모 저 현상을 한번 알아보는 거. 소중합니다. 아니 알았어요. 감정을 넣지 말고 하세요, 김한국 씨. 말통을 당기는 거. 이게 처음 해보시는 그림은 이제 남성형 탈모, 일명 아저씨들 대머리 탈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 앞머리 그 이마선이 뒤로 넘어가는 이마선 M자, 형태가 M자 예, 형태죠? 나타나는데요. 예. 특징적으로 이마선이 이 바깥쪽이 먼저 들어가는 M형의 탈모가 M자. 생기는 것이 남성형 탈모의 특징적인 소견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쪽 이 두 정부 쪽에도 머리가 이제 비어 보이는 탈모가 되고요. 결국 시간이 진행을 하면 이 앞머리와 뒷머리가 만나서 확 바뀌어지는 넓어지는 거죠. 그렇게 진행을 하실. 지금 무슨 상상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분들 탈모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여자분들 탈모는 남자분들처럼 앞에 있는 이마선이 뒤로 넘어가는 일은 절대 거의 일어나지 않고요. 거의 이 두 정부 쪽에만 머리숱이 빠지는 이런 탈모가 되고요. 탈모가 거의 많이 진행하신 분들도 앞머리 라인은 많이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소견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휴지기 탈모고요. 휴지기 탈모는 아까 말씀드린 뭐 다이어트라든지 네. 뭐 전신에 병이 있다는 경우에 아. 이런 특정 부위가 아니라 머리 듬성듬성. 전반적으로 머리가 빠지는 탈모가 휴지기 탈모가 되겠습니다. 휴지기 탈모 중에서 워낙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산후 휴지기 탈모가 있는데요. 요 아주머니 같은 경우에 이제 아기는 참 이쁘신데 이제 표정이 좀 어두우시잖아요. 머리가 좀 많이 빠져 있으십니다. 근데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요분은 뭐 시간만 지나면 한 6개월만 지나면 다 그 출산 전으로 돌아오시기 때문에 뭐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제 원형 탈모, 맞아. 예, 뭐 스트레스나 이런 거에서 동전처럼 동그랗게 맞아. 머리가 한 군데 두 군데씩 빠지는 것이 원형 탈모가 있고요. 일명 땜통 탈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지루성 피부염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 지루성 피부염에서 탈모도 이렇게 유발을 할 수가 있는 탈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형들을 보니까 또 누구나 탈모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탈모의 유형은 뭔가요? 아무래도 유전에 의한 탈모가 가장 많은 걸로 돼 있고요. 백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백인 남성의 한 50% 정도가 네. 결국은 탈모가 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다만 동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퍼센트가 좀 낮을 것으로 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지금 탈모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세요. 관심 워낙에 많습니다. 머리를 많이 하시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서울 패밀리와 솔림 씨가 직접 한번 두피 검사를 받으러 가셨대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검진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검진 받아야 되겠어. 네. 예, 오늘 이거 너 진짜 문제 있다. 아니 전 나이도 어린데 머리가 그렇게 빠져요. 아니 근데 요즘에는 네. 나이에 관계없이 이 지금 여러 가지 그 이유 때문에 이 머리들이 맞아요. 많이 숱이 빠지는 그 경향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왜 그런지 그렇게, 치료는 어떻게 네네.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자고. 네. 합시다. 렛츠고!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나요? 아무래도 제가 머리가 보면 여기가 훤해요. 예, 그리고 머리를 감고 나면요. 진짜 하수구에 꽉 막힐 정도로 머리가 맞아요. 어떡해요. 어떻게 그 정도예요. 머리카락이 하수구멍을 막을 정도다? 이렇게 갱년기 되면 가까이 되면은 이렇게 탈모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많이 빠지고 그죠? 이게 계속되다 보면 언젠가는 제 머리가 대머리.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갱년기 탈모 스트레스를 받는다? 몇 년 전에 이제 그 멋부린다고 탈색을 좀 며칠 동안 했더니 그 영향이 있는 거죠. 그때부터 제가 탈모가 좀 시작이 됐더라고요. 탈색 이후 머리카락이 빠졌다? 먼저 그 탈모가 어느 정도 있는지 육안으로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당겨보는 모발 당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피 진단기를 이용해서 두피 상태가 어떤지 또는 탈모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를 좀 컴퓨터로 좀 정확하게 그 판단을 하게 됩니다. 탈모가 있는지 걱정 반, 있다면 진행을 막을 수는 있는지 기대 반으로 검사는 시작됐다. 모발의 굵기 측정, 머리숱 측정, 두피 검사까지 탈모증 여부를 확인하는데 세대와 성별이 다른 세 사람, 하수구, 갱년기, 헤어 제품, 그들이 털어놨던 탈모 고민은 진짜 탈모 증상일까? 지금 스튜디오에서 공개됩니다. 네, 과연 누가 탈모에 조짐이 있고 또 누가 과연 현재 탈모증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궁금한데요. 먼저 솔림 씨부터 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솔림 씨 네.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제 예상으로는 왠지 천둥 번개? 이 탈모 쪽에는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많이 자신이 없어요. 저도 건강 날씨가 썩 좋은 편은 아닐 것 같아요. 뭐 천둥 하나 정도는 건강 날씨를 통해 알아보는 세 사람의 탈모 검진 결과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정상적인 이제 두피와 모발의 소견이고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표면이 되게 윤기가 있고 깨끗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모공도 깨끗하고 모공 안에는 보통 모발이 한 두세 개 정도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요게 예, 소견이 될 겁니다. 지성 두피 같은 경우에는 두피가 굉장히 기름기가 유분이 많고요. 예. 그다음에 건성 두피는 굉장히 건조해 있으면서 각질이 좀 눈에 보이고요. 탈모 두피는 보기만 해도 이렇게 머리털이 얇아져 있으면서 예, 털이 별로 없어 보이게 되겠죠. 네, 그다음에 볼까요? 비듬도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비듬이 보이고요. 민감 두피는 이제 색깔도 약간 빨가면서 이제 민감성 두피를 나타내고 이런 두피들 때문에 머리카락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두피 진단을 지금 봤는데요. 그럼 솔림 씨는 어디에 속하는 건가요? 아, 이거 솔림머리예요? 예, 어머. 씨 사진입니다. 저 M자가? 보기엔 예. 촘촘한데요. 예. 예,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위에 두 정보 속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으시고요. 앞매 머리도 길도 잘 났네. 예, 특별한 이마가 약간 넓긴 하시고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마음이 M이 넓은 거예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제로 여성분에서 M정 탈모는 되게 드문 현상이기 때문에 왜요? 저 한정판이에요. 그게 튀김판. 중요하진 않습니다. 예, 그건 그게 중요하진 않고요. 탈모는 아니고 그냥 머리가 그렇게 생긴 예, 거죠. 예, 예. 네. 이게 이제 두피 확대 얇죠. 사진이고요. 되게 보시면 얇죠. 아까 두피 소견이 이제 구름으로 나와 있었는데요. 두피가 굉장히 건조해 있으시면서 약간 갈라진 듯하게 보입니다. 두피가 조금 이렇게 정상적인 소견은 아니시고요. 모발의 두께가 일정치가 않아요. 예, 일정치 않으시고 굉장히 평균보다 얇아져 있으십니다. 얇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두께로는 이제 번개가 치게 된 소견입니다. 저는 앞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사극은 못하지. 예, 일단은 그 두피가 굉장히 건조하시기 때문에 네. 두피의 그 건성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제품들을 좀 사용하시면 좋고요. 예. 그다음에 모발의 성장을 도와주는 영양 성분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그다음에 뭐 모발의 성장을 도움을 주는 제품들을 같이 사용하시고 그러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윤호 씨. 예, 윤호 씨도 겉에 봤을 때 특별한 소견이 없으시고요. 뭐 앞에 그 이마선도 뭐 큰 문제는 없으시고요. 예. 다입니까? 예, 그다음에 확대 사진 봤을 따집니까, 때는 이제 그 두피는 약간 지루성이 있습니다. 조금 기름이 좀 지루성. 보이고요. 예, 지루성 두피인 것을 알고 있어서 고개 구름이 하나 나왔던 거고요. 모발의 분포나 두께는 정상 소견인 것입니다. 김승미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안성으로 봤을 때는 뭐 정부 쪽에는 특별한 약간 넓은 정도 그 정도만 보이고요. 앞에 뭐 이마선도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십니다. 네. 근데 다음 사진을 보시면 예, 앞에 두 분과는 좀 다르게 모발의 분포가 좀 틀리고요. 예, 진짜. 듬성듬성 나 있고 이쪽에도 모발이 있었어야 되는 부분에 모발이 없고요. 이쪽에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어 보이고요. 근데 하얀 두피도 지금 상당히 건조해 있으면서 지금 각질이 좀 많이 일어나 있어요. 각질이. 두께도 지금 상당히 많이 가늘어져 있으시고요. 더더군다나 이런 이렇게 거의 죽어가는 머리카락들이 좀 중간중간에 좀 보이고 있거든요. 김승미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태로 봐도 여성형 탈모의 초기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저희가 이제 발모제로 알려져 있는 이제 미녹시딜 제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머리에 이제 발라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아침 저녁으로 좀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피 영양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을 사용하시면 좋고요. 네. 만약 병원 치료를 하시게 된다 그러면 이제 두피에 대한 병원 치료를 할 수가 있고 모발의 성장을 도움을 주는 이제 주사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모발에 주사를 하는 그런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탈모가 워낙 이제 많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피부과 가야만 그런 어떤 전문 샴푸를 샀는데 기존에는 탈모 방지가 된다는 샴푸들을 굉장히 많이 판매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게 도움이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그 용어 자체가 약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탈모 방지 샴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방지할 수는 없고요. 그거는 저 요번에 강조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그 샴푸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대부분 양모 제품으로 두피에 영향을 주는 성분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샴푸만 썼다고 해서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를 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요. 탈모 치료를 받으러 병원 가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맞아요. 많아요. 네. 이유가 있어서 저희가 모아봤거든요. 뭐 준비하셨어요? 여기 제가 지금 네. 하나 준비했습니다. 오. 이게 진짜로 탈모 환자들이 치료를 망설이는 이유가 있어요. 많이 있는데 네. 1번은 탈모 치료를 받으면 머리카락이 더 빠진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정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네. 원래 빠져야 될 머리가 초반에 좀 몰려서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걸 약간 느끼시는 분이 있지만은 네. 그런 분들도 치료를 하게 되면 대부분 다 회복하게 되고요. 그리고 치료를 하면 새 머리가 나오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잘못된 이제 말입니다. 두 번째도 한번 볼게요. 네, 두 번째 한번. 제가 뜯을게요. 병원 처방약을 복용하면 성기능 장애가 온다. 이거 남자들한테는 정말 그 중요한 일이거든요. 아니 좀 약이 독하다 얘기 그러니까. 들었거든요. 난 좀 써야 되겠네. 정말 사실인가요? 저 말은 이제 그 먹는 약이 네. 남성형 탈모를 치료하는 먹는 약이 남성 호르몬을 억제한다 하는 그 속설에 의해서 잘못된 말이고요. 실제로 그 약은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남성 호르몬의 대사물을 차단하는 약제이기 때문에 성기능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세 번째. 네, 치료를 받다가 중지하면 머리카락이 더 빠진다. 난리 나죠. 이런 얘기도 많이 듣긴 했어요. 저도 실제로. 예. 치료를 하게 되면 빠지는 속도가 줄고요. 새로운 머리가 나게 되는 건데요. 대신에 치료를 하다가 갑자기 치료를 완전히 다 중지하게 되면 서서히 머리가 빠지긴 합니다. 그래서 저런 생각이 나왔겠지만 어차피 탈모 치료는 계속
꾸준히 하셔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탈모 치료 하시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한번 볼까요? 네. 네, 보겠습니다. 임신을 계획 중인 남성은 약을 복용하면 위험하다. 이런 얘기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많이 들었어요, 정말. 그러니까요. 어떤가요? 그 탈모 치료제로 사용하는 약제는 남자만 복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약을 여성분만 복용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위험성은 전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처럼 여자분들은 손톱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손톱이 계신 분들은 손끝으로 이렇게 해서 두드리시는 거세요. 이렇게 두피 자체를 두드리세요. 이게 브러쉬를 두드리듯이 이렇게 두드리시는데 저랑 배운 호흡법을 같이 하시면 더 좋죠. 이렇게 뱉어내시는 호흡법을 하시면서 두피를 두드리시고요. 이렇게 목 뒤까지 다 두드리시고요. 저희 엄지손날로 저희가 어깨에 있는 근육도 스트레칭을 시켜주시면 훨씬 더 순환이 잘 돼서 두피 건강에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어깨도 때려주시는데 이것도 호흡을 내쉬면서 이렇게 때리면 내가 아픈 정도를 조절하실 수 있으니까 또 조금 더 되시면 견갑골까지 이렇게 던져서 때리시면 위쪽까지? 네, 이렇게 그냥 두드려 주시는 거세요. 좋으네요. 네. 그 다음은 손을 이렇게 올리셔서 귀를 이렇게 잡으세요. 반대쪽 귀를 잡고요. 코로 마시고 내쉬는 숨에 쭉 당겨서 목을 스트레칭 시켜주시고요. 거기서 하늘을 한번 이렇게 돌려서 보세요. 그러니까 목에 스트레칭 운동을 해주시면 순환이 잘 돼서 두피 건강에도 되게 좋대요. 우리 문지수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운동은 누구 볼 때는 하지 마세요. 숨을 쉬어요. 호흡을 하셔야 돼서 또 내쉬는 사람들이 숨을 보면 신고합니다. 또 하늘 한번 보시고요. 대부분 그 스트레스와 관련이 많이 돼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사지를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아무래도 풀어주니까 탈모에 도움이 될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운동을 하시게 되면 혈액 순환이 증가하니까 탈모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기다려지는 이 시간. 난 진짜 이 시간이 너무너무 기다려져요. 올리브에서 준비했습니다. 건강 음식. 탈모에 좋은 음식들이 정말 많다고 하는데요.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걸 공개하면 지금 두피 안 좋으신 분들은 제일 기다리실 거예요.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자,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뭘까요? 검은 콩이에요, 검은 콩. 우리 보통 이 검은 콩이 머리에 좋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게 맞네요. 그렇군요. 검은 콩뿐만 아니라 다른 콩 또는 채소와 야채 그 안에는 이제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알려져 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성분이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콩이 좋은 거군요. 그런가요? 자, 그러면 먹고 싶다. 빨리 좀 열어보세요. 아니, 냄새. 잠깐 그거 열기 전에요. 이정용 씨, 콩 몇 개 드셔보세요. 왜? 도전! 맛있어요? 비리죠. 두 번째 음식 뭘까요? 첫 번째 음식 공개하겠습니다. 네, 열어주세요. 비지찌개다. 와. 콩비지찌개. 이야, 너무 맛있겠다. 비지찌개가 사실 끓이기도 좋고 워낙 가격도 싸서 그렇죠. 그러니까 좋아요. 이거 두부찌개는 그냥 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음식도 한번 계속 공개를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이거 외국인가요? 탕수육. 아니 탕수육은 돼지고기로 하는 건데. 이렇게 드셔보시면은 이제 그래요? 이게 왜 잘못 만들면 비린내가 나잖아요. 돼지고기를 잘못하면. 맛있어. 두부로 하니까 비린내가 안 나고. 너무 맛있어. 자, 자, 두 번째는 조탕수육. 마지막 세 번째는 손님량이. 손님량이. 하나, 둘, 셋. 이거 왜 이래? 이거 뭐야? 삼합인가요?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명이나물이에요. 명이나물이에요? 명이나물이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탈모 있으면 명이나물에 돼지고기에 야, 이거 흑두부에 제대로네, 이거. 김치찜에 무말랭이. 윤호 씨 너무 맛없다가 바로 젓가락 그냥 아, 우리는 뭐- 명이나물 보는 순간. 야, 명이 굉장히 좋아해요. 아니 이름은 아이돌인데 먹는 건 할아버님이시죠. 두부다. 진짜 우리 손님량은 한 끼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태세예요. 잘라는 거 내가 먹고. 자, 선생님 오늘 이렇게 좋은 음식들 많이 소개해 주시고 또 많은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탈모증에 대해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본인이 진짜 탈모가 있는지 또는 어느 정도로 탈모가 진행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확실히 검증되지도 않은 치료를 찾아서 시간을 낭비하시기보다도 전문가를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탈모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빠진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예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탈모증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답을 해주신 김명진 원장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